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2020년 말 사람들이 예언에 대한 믿음을 점점 잃어갈 때 영국의 신령술사 오졸라는 3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7개월 안에 실현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정확한 예언은 세계의 한 남성 지도자가 암살된다 였습니다. 오늘은 오졸라의 영험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수요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암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 대통령 조브넬 모이즈가 수도 포르토 프랭스의 사저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아이티의 판사 칼 헨리 데스티는 모이즈 대통령의 몸과 이마, 가슴, 엉덩이, 복부에 12발의 총탄 자국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실과 침실이 침입당한 것입니다. 그는 파란색 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고 온통 피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입을 벌린 채 왼쪽 눈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규탄하는 아이티 국민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모이즈 대통령의 임기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권력 공백 상태이고 깽단들은 많은 지역에서 혼란을 일으켜 아이티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티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암살 자체에 관해서는 논평할 수 없지만 이 소식은 한 가지 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작년에 누군가가 세계 지도자가 암살된다라고 예언했는데 벌써 실현된 것입니다. 현재 인도 천재 예언가 아난드와 같이 2019년의 전염병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던 또 다른 영국의 심령술사 니콜라스 오졸라가 있습니다. 2018년 그는 숙명통 공능을 통해 독감과 같은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을 예측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독감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닥칠 재앙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정형 폐렴의 다른 용어로 사실 오졸라의 예언은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2일 오졸라는 또 예측했습니다. 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좋지 않은 해가 될 것이며 중국과 쿠바에서 지진,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들의 대규모 시위, 크고 유서 깊은 교회의 화재 발생, 언론의 저스틴의 스캔들 보도를 예언했습니다. 정말 그의 예언이 실현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9일 3시 10분 쿠바 남부 해역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칭하이, 티베트, 스촨, 간수, 신장, 허베이, 후베이, 윈난, 종칭과 기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6월 10일 윈난 쌍보시엔에서 일어난 규모 5.1의 지진입니다. 2020년 11월에는 런던 택시 운전사 시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캐나다 팝 가수 저스틴 비버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2020년 7월 18일에 프랑스 낭트에 있는 15세기 고딕 양식의 대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2020년 말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오졸라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2021년 오졸라는 숙명통 공능으로 본 상황을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슈퍼스타 톰 크루즈의 심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별에 대한 비통함이 있을 수 있고 영국의 헨리 왕자와 메이건은 새 생명을 맞이할 것이며 TV에 출연해 영국 황실의 어두운 면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예언 중 일부는 매우 구체적이지만 일부는 꿈에 숨겨진 메시지와 같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톰 크루즈는 새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7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고 6월 초에는 많은 제작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톰 크루즈와 제작진 60여 명은 14일 동안 격리해야 했습니다. 6월 말 제작진 중 또 다른 사람이 확진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톰 크루즈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든 제작진은 누군가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촬영이 다시 중단됐습니다. 제작진들은 그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그가 확진자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심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별에 대한 비통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3월 헨리 왕자와 메이건은 아이를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왕실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2021년에 가장 무섭고 중요한 예언, 세계의 남성 지도자가 암살당한다는 것은 당시 암살의 정확한 목표를 알 수 없지만 이 문제가 세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실현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예언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을 두고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모이즈 IT 대통령은 자택에서 암살당했고 몸에 12발의 총탄을 맞고 왼쪽 눈이 손상된 상태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콜롬비아인 26명과 IT계 미국인 2명을 포함하여 28명의 가담자가 연루되었으며 그중 17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오졸라의 가장 무서운 예언은 불행하게도 실현되었으며 최근 온라인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 사건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오졸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벌레라고 부르며 전 세계를 휩쓸어 1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오졸라의 예언이 인도의 아난드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의 정확성은 아난드에 못지않고 예측하는 방식도 아난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리사 퍼머는 영국의 한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그녀는 편두통을 앓아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생에 머리를 다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편두통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회고 체면 요법이 실제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리사는 런던의 번화가 레스터 광장에서 오졸라를 초대해 행인들을 대상으로 10분간 회고 체면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인에게 전생이 남긴 짐을 풀어주어 회고 체면에 대한 런던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졸라는 평소 실내에서의 회고 체면에는 익숙하지만 거리에서의 체면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사가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전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10분 만에 회고적 체면은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졸라는 체면에 걸린 사람이 긴장을 풀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도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리사는 무작정 행인 저메인을 멈추게 했고 오졸라는 길가에 앉아서 그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마법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저메인은 곧 전생으로 들어갔고 총기역 사건에 연루되어 3명을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남자였습니다. 저메인은 리사에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생에 총격은 한 번도 없었지만 11년 전만 해도 이유 없이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늘 오졸라의 체면으로 몸이 좋아지고 드디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두 번째 행인을 무작위로 골라 길을 막고 최면을 요청했습니다. 그 행인은 니클라우스였습니다. 저메인처럼 길가에 앉아 곧 최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클라우스는 곧바로 회고 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 있지? 나는 봤어요. 좁은 길이에요. 나는 길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니클라우스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극심한 고통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오졸라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고 니클라우스는 총에 맞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니클라우스는 최면 중 총에 맞고 고통은 느끼지 못했지만 태어날 때 니클라우스의 머리에 빨간 자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생에 비극적인 방법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깨가 긴장 상태로 오랫동안 근육을 풀 수 없었습니다. 니클라우스는 거리 최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리사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리사와 오졸라의 이번 길거리 회고 최면은 무모해 보였지만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 전생을 알게 된다면 심리와 생리, 지식체계, 오늘날의 생활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 35세의 오졸라는 1000번 이상 윤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것은 오졸라가 17세 고등학생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졸라는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명상 중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의식이 육체를 떠나 어디론가 갔는데 전생의 장면들이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생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몸은 달랐지만 즉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전생의 한순간일 뿐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의 의식이 들어갔던 다양한 육체들을 왜 보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기억으로 그날은 매우 환상적인 날이었으며 그의 인생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역사,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하던 오졸라는 자퇴를 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오졸라의 삶은 크게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전생을 탐험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영원히 몸을 빠져나가 전생을 보았습니다. 오졸라는 1000번의 윤회 속에서 이집트의 여왕, 고독하고 사려 깊은 수도사, 열심히 일하는 중국 재단사, 앵글로 섹슨 잉글랜드의 시체 방부 처리사와 비밀 변성 사병, 사슴, 사자, 매 등등의 동물로도 환생했습니다. 한때 프랑스 학교에서 반체제 교사를 했고 7대양을 오가는 선원이었고 사막의 중동 유목민으로도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 주술사, 정보 수집을 위해 파견된 오스만 스파이, 박해받는 이교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부족민, 그리고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오졸라는 만성 인후염으로 고통받았고 자신이 말하기 싫어하는 관찰자라는 것을 알리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전생 회고에서 그는 로마 시대의 지주였으나 로마 노예 제도의 부당함을 공공연히 반대한 죄로 교수형을 당했고 또 다른 생에는 그의 이교도적인 견해 때문에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생의 경험은 그가 왜 과묵한 관찰자가 되었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게 되었고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전생에 대한 기억을 찾으면서 오졸라는 육신의 죽음이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영혼의 삶의 여정에 관한 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그저 다른 체험으로 가는 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식이 어떻게 한 몸에서 다른 생명의 몸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졸라는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영혼은 매우 완고하고 물질 세계에 매우 집착하여 곧 환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명은 영계에 더 오래 머물다가 환생을 선택하여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졸라의 회고 최면 치료 사례 중 약 80%의 사람들이 전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긴장을 풀 수 없었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관적이지 않고 너무 이성적이며 편협합니다. 이것이 체면술사의 회고 체면 치료가 100% 효과적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졸라의 예언은 대개 그의 꿈과 숙명통 공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숙명통 공능이란 무엇일까요? 숙명통 공능은 천목을 통해 3차원 시공간을 넘어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예언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비교적 정확합니다. 기공을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람이 원래 지닌 공능이며 신통력입니다. 점성술이나 점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은 별자리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점성술은 여전히 3차원 시공간의 변화이고 3차원 시공간의 변화는 다른 차원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공간을 통해서 본 예언은 종종 3차원의 시공간을 관찰하는 예언보다 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청기누설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숙명통 공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염색 항아리와 같은 속세의 때가 묻어가면서 선천적 공능은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자신의 타고난 공능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